공기압 제어 제6주차 그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1교시에서는 교과서 108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있는 요 공기압 실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기압 실린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이제 공기압 실린더 구조가 되겠는데, 저 중간에 있는 이것이 이제 피스톤 로드, 그 피스톤 로드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 헤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헤더가 있고,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린더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기 주입구는 피스톤 로드 쪽에 들어가는 공기 주입구, 피스톤 헤더 쪽에 들어가는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피스톤 로드가 후진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린더 튜브와 피스톤 헤더로 이제 구성이 되는 피스톤 로드 쪽의 챔버와 이 피스톤 헤더 쪽의 이렇게 챔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서 그 피스톤 헤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의 압력 차이에서 그 동력을 넣는 것을 우리가 공기압 실린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스톤 헤더면에 이제 공기 압력을 작동시키게 되면은 이때 이제 발생력 그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압 실린더, 회전 운동을 하면은 공압 모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공압 모터나 공기압 실린더는 요 방향 제어 밸브의 이제 온 오프에 따라서 작업 대상물에 이제 분리하기도 하고, 공급, 반송, 치출, 뭐 나사 조임, 구멍 뚫기, 클램프 등 이런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압 실린더는 자동화 기기나 요 반송 기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압 요 피스톤 헤드, 공기압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 헤드는 공기의 압력을 이렇게 받는 요소로서 수압 면적, 압력을 받는 면적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결정되고, 실린더 튜브와 미끄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실린더 튜브가 있으면은 튜브와 피스톤 헤드 사이 여기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미끄럼 운동을 하고, 또 이거 피스톤 헤드의 커버, 양쪽 끝에 있는 이 커브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또 피스톤 로드는 실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압축 하중이나 인장 하중, 굽힘 하중, 그 진동과 같은 이런 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공기압 실린더의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피스톤 이제 형식에 따라서는 요 피스톤형이나 이렇게 램형, 이렇게 피스톤 요 다이아프램형이라든지 이렇게 벨로즈형,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작동 방식에서는 이렇게 단동 방식, 뭐 복동 방식, 차동 방식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피스톤 로드로 봐서는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편 로드라든지 양쪽에 있는 그 양 로드, 로드가 없는 로드리스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또 그 피스톤 헤더 쪽에 있는 쿠션 여부에 따라서 쿠션이 없는 쿠션 리스라든지 이제 편 쿠션, 한쪽에만 있는 편 쿠션, 양쪽에 있는 양 쿠션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 실린더로 보면 이제 요 텔레스코프형, 이제 쭉쭉 늘어날 수 있는 텔레스코프형이라든지 요 텐덤형, 이렇게 요 중간에 보면 하나 구분이 될 수 있는 다이치 제어할 때 사용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이치형,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겠고, 자, 위치 결정 방식에서는 이제 이위치형, 뭐 다이위치형,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제 이게 중간중간 브레이크로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형, 포지셔너도 여러 위치에 이제 그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설치 형식에 따라서는 이제 고정형과 이제 요동형, 뭐 회전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고, 먼저 고정형에서는 이제 부하의 직선 운동, 이제 풋형, 요때 이제 이렇게 실린더를 고정해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이제 축 방향이 이제 이런 풋형. 이 로드 이제 요 피스톤 로드 쪽에 이렇게 플랜지를 쓰는 이런 플랜지형, 또 헤드 쪽에 있는 이제 헤드 쪽의 플랜지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고, 또 이제 요동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끝에 이제 이렇게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되겠는데, 이런 이제 분리식 뭐 I형, 이제 분리식 크레버스형, 이쪽에 이제 두 개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로드 쪽 그 트리니언형, 이런 형태 이제 요 부분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겠고, 또 중간 트리니언형, 뭐 헤드 쪽, 요 뒤에 헤드 쪽에 있는 헤드 쪽 트리니언형,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하 이제 회전 운동에서는 이제 이렇게 회전 실린더, 자, 이렇게 이제 회전 실린더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실린더에는 먼저 이렇게 그 단동 실린더와 복동 실린더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이제 먼저 단동 실린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동 실린더는 포트가 하나, 요 포트 실린더에 공급해 주는 것은 포트가 하나, 피스톤 헤드 쪽에 하나 있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를 이제 피스톤 헤드의 한쪽에만 이렇게 공급해서 작동시키는 거고, 자, 복귀 운동은 요 안에 있는 요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복귀를 하거나, 또 이제 외부에서 다른 힘을 이렇게 줘서 자, 강제적으로 이렇게 후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피스톤 로드가 전진할 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자, 전진할 때만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행정 거리는 한 100mm 정도. 주로 이제 클램핑이나 이젝팅, 뭐 프레싱, 리프팅, 막 이송 등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단동 실린더 이제 표시 기호는 자, 이렇게 지금 단동 실린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단동 실린더는 이제 요 피스톤 헤드 측, 이쪽에 이제 피스톤 헤드가 있으면은 이쪽 피스톤 헤드 측에 여기 이제 압축 공기를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압축된 공기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 헤드의 단면적에 의해서 발생한 추진력, 여기서 미는 힘과 여기 중간에 있는 스프링, 이거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평행이 이루는 지점, 맞아요. 여기에 평행이 이룬다면은 이 지점에 멈출 수 있고, 여기에서 평행이 이루면 이 지점에, 그래서 평행을 이루는 위치에 이 피스톤 헤드가 정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압축 공기를 배기로 빼게 되면은 스프링의 반발에서 이제 원위치로 복귀가 될 것이고, 이 피스톤 헤드 측에 있는 이 입력 포트는 실린더 튜브와 피스톤 헤드에서 형성된 챔버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고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개구부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피스톤 헤드의 외부는 유연한 물질로 덮여 있어서 실린더 튜브의 내부 벽과 밀봉해서 피스톤이 동작할 때 밀봉 끝은 요 실린더의 베어링 표면 위에서 미끄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동 실린더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요 입력 포트는 한쪽에만 공기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 소비량이 적다는 것, 또 압축 공기의 이제 주입과 배출을 위해서는 요 3포트 이치 요 방향 밸브를 쓰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의 경우는 이제 4포트 및 5포트 방향 제어 밸브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쿠션이 내장된 것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최고 사용 속도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고, 자, 윤활기로부터의 윤활유를 포함시킨 공기는 한쪽에만 이렇게 공급되므로 스프링 쪽에는 윤활유가 부족될 수 있는 상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나 이쪽 반대편 쪽에는 이 방청이나 윤활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없는 경우 단동 실린더, 스프링이 없는 기호 이렇게 이제 간략하기는 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 자, 이게 상시하기는 이제 그 피스톤 로드 쪽에도 이렇게 대기로 배출하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이제 상세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동 실린더는 이제 압축 공기 힘으로써 이제 피스톤을 전진하고, 실린더 전진할 때는 패드 쪽에 압축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전진을 하고, 이제 후진할 때는 이제 로드 쪽에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헤드 쪽은 이렇게 대기로 배출해서 이렇게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진과 후진 중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될 것이고, 이제 피스톤 로드의 이제 구부러짐, 그러니까 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린더의 행정 거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린더 튜브와 피스톤 헤드에서 두 개의 챔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 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미는 힘, 헤드 쪽 힘과 로드 쪽 힘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스톤 헤드 측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면은 피스톤 로드 측에 있는 압축 공기는 대기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때 그 양 챔버 이제 압력차, 여기에 피스톤 헤드가 있으면은 요 양쪽의 압력 차에 의해서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복동 실린더 표시 기호는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할 테니라고, 평소 이제 이렇게 간략했을 때는, 자, 복동 실린더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 4포트 또는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하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포트 2치 밸브를 사용할 경우, 이때는 이제 두 개의 밸브를 사용해서 이제 공기압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은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제 직사각형 외부에 이제 두 개의 직선, 요런 직선을 우리가 그 입출력을 나타내는 공급 포트라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에서 사양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표시기호,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기호를 써서, 자, 복동 실린더에 이제 편로드,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로드가 한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사양을 보게 되면은, 자, 위쪽에 보면은 실린더 튜브의 내경이 있습니다. 실린더 튜브의 내경이 있고, 여기에 사용하는 압력, 할 수 있는 압력의 범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위 온도나 유체 온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쿠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쿠션을 구분해주고, 피스톤의 운동 속도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끝에 보면은 여기에 나사를 이렇게 있는지에 따라서 수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스트로크도 보면은 이 튜브 내경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튜브 내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표준 스트로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표준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홈이 있으면 이 위치를 그 실린더 그 피스톤 헤드가 그 헤드 쪽에 있든지 끝에 있든지 리미트 스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 스위치가 한 개 부착되든지 두 개 부착이 되는 이런 이제 오토 스위치, 요것에 이제 적용 여부를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션 장치 이제 표시 기호는 이렇게 쿠션. 자, 쿠션 보면은 요게 지금 쿠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린더가 쭉 이렇게 후진해서 오다 보면은 이게 피스톤 헤드 커버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쿠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쪽에 쿠션이 있는 거고, 한쪽에 있는 것, 또 이제 여기 가변, 여기 나가는 쪽 여기를 보면은 여기 오리피스의 단면적,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가변형, 자,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특수형 실린더에 있어서 먼저 요 다이아프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아프램형 실린더는 요 다이아프램의 양쪽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자, 압력 차이에서 동작하는 이 복동형과 이제 그림처럼 한쪽 챔버에 압축 공기를 주입해서 자, 반도체 쪽에서는 스프링으로 복귀하는 이 단동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프램형 공기압 실린더는 이 다이아프램 이걸로 이렇게 그 밀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기 누설이 없고 또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는 섭동 마모가 발생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윤활유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지름이 상당히 큰 것에 비해서 스트로크가 짧은 이런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이나 화학 플랜트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이 컨트롤 밸브 이제 개폐 조작에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양로드 실린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양로드 실린더 이제 표시 기호 양쪽이 이렇게 로드가 있겠습니다. 자, 피스톤 로드가 이제 양쪽이 있으므로 피스톤 로드를 지지하는 베어링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축의 힘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왕복 운동의 원활하고 이제 피스톤 헤드 쪽과 로드 쪽 이것이 양쪽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힘으로 전진과 후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로드 실린더는 전진과 후진할 때 동시에 전진하면서도 일을 하고 후진하면서도 일을 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로드 실린더, 이제 여기 보면 양로드 실린더, 로드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시기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마찬가지 이제 사양을 보게 되면은 실린더 튜브 4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사용하는 압력 주어지고, 쿠션 있는지 없는지, 끝은 이렇게 나사가 나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이 튜브 4경, 이 튜브 4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준 스트로크, 길이를 이제 스트로크를 나타내고 있고, 스위치를 사용하느냐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양로드 실린더 응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그 중간에 여기에 지금 양로드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로드 실린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압축 공기를 넣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밀려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자, 이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로드리스 실린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리스 실린더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피스톤 헤드가 이래 있고 그 쭉 끝에 양 끝에는 이제 이렇게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로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이제 로드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리스 실린더는 이제 피스톤 로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기압 실린더와 비교하면은 2분의 1 작은 공간으로 이제 로드 실린더보다는 작은 공간에다가 긴 스트로크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행정 길이를 길어서 4.5m 이상도 실제는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릿식과 마그네틱식 로드리스 실린더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그 실린더에 비해서 이제 공기 누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드리스 실린더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본형 미끄럼 베어링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캠 플루어 가이드형, 고정도 가이드형, 이제 중간에 이제 가이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로드리스 실린더 사양도 마찬가지 보면은 여기 실린더 튜브 4경을 주어지고 작동 방식 이제 복동형 사용하는 압력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쿠션 여부가 이러겠고 스트로크 조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실린더 튜브 4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린더를 조정할 수 있는 요 볼트 부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트로크 조정 범위까지 이렇게 다 사양에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로드리스 실린더 이제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이제 로드리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진공 흡착부를 두고 그래서 이 실린더가 이렇게 하강을 해서 요 판을 얇은 판을 진공 흡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작업에 요건 이제 긴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그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텐덤 실린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텐덤 실린더는 자, 여기 보면은 요 1위치, 요 실린더 이제 피스톤 헤드가 이렇게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공기를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빼기도 하고 이쪽으로 넣고 뭐 빼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1위치, 2위치, 3위치 이렇게 요 위치를 그 다이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두 개의 피스톤에 압축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피스톤 노드가 낼 수 있는 힘은 그 이제 두 배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저 전기 위치가 세 군데. 보통 실린더는 전진과 후진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그 전진, 후진, 중간 이렇게 그 세 개의 위치에 그 정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이치 제어 실린더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위치에 그 멈출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개 또는 이제 여러 개의 복동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다이치 제어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별도 이제 공기 공급 장치에서 각각의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실린더가 이쪽에 펜로드 실린더, 이쪽에 펜로드 실린더에 해서 자, 위치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충격 실린더, 주로 이제 이렇게 그 타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큰 운동 에너지를 얻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이 이 충격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큰 충격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결국 이제 속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실린더의 속도는 7.5에서 10m/s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실린더는 1에서 2m/s가 되겠는데 이 충격 실린더는 속도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실린더는 이 프레싱 작업이라든지 플랜징, 리베팅, 펀칭, 뭐 자동차의 쇼바 등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 거리가 커지면은 속도나 충격 에너지가 이제 급속히 저하되므로 요 길이에 좀 너무 길이가 긴 것은 사용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케이블 실린더. 이 케이블 이렇게 이제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 로드리스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자, 요 피스톤 헤드가 있으면은 이 양쪽이 이렇게 지금 요 케이블을 이렇게 달아서 케이블의 요 장력에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 공기를 넣고 이렇게 빼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것이고, 자, 반대로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역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케이블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력 조절 장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